자, 반갑습니다. 우리 포스코 홀딩스 주인님들, 장 선생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우리 28만 원 선을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제가 맨날 좀 반복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 조금은 좀 지겨울 수는 있습니다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닥권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바닥권에서 44%가 올랐어요, 지수가.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얼마나 올랐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많이 못 오르긴 했지만 얘도 바닥권에서 3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양대 지수가 평균적으로 35%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우리가 3월 달부터 보면 되겠죠.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을 때 지금까지 하면은 사실 수익률이 13.9%, 거의 한 14%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 지금 시장 지수보다도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못 따라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얘는 이제 걸쳐 있는 데가 기존에 있었던 화학 산업, 막 철강 산업이 있죠. 철강 산업이 있고, 이거는 특히나 경기 사이클을 굉장히 크게 타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리튬 사업을 하면서 리튬도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야지 배터리도 잘 팔리고 차도 잘 팔리고 전기차 잘 팔리는, 결국에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요러한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시장 지수를 올리고 있는 거는 지금 너무나도 명확하게 반도체, 금융사, 그다음에 지주사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금반지 메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얘네 세 종목이 없으면, 여기 세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 없으면은 소외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지수 상승하면서 이제 막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얘네들이 수급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8만 원 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특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합니다만 결국에는 수급도 보게 되면은 지금은 개인 수급으로 많이 몰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 투자들은 거의 다 팔고 있죠. 외국 저거 연기금, 보험, 투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하지만은 매도 비율이 조금 더 중간중간에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 투자는 LP라고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은 또 받아주는, 그리고 또 매수세가 엄청 세면은 또 매도를 적당히 던져주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금융 투자가 이렇게 매수를 땡기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큰 주체는 개인이 되는 게 되는 거고, 제가 방송에서 맨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과는 조금 반대로 투자를 하셔야 좀 돈 벌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자금 주체가 좀 큰 외국인이랑 기관계를 좀 따라가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는 사실 자금이 큰, 보따리가 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아까 수급 측면에서 알아볼 수 있었겠죠. 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스코홀딩스를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절대 절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리튬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리튬 가격 바닥 찍었었던 6만 위안보다는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또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1.4%가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리튬 추세를 보더라도 이제 여기에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 뭐예요? 결국에는 리튬을 판매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판매 매출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포스코홀딩스의 전체 매출 중에서 이 리튬 부분에 해당되는 매출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은 들어올 수 있지만 펀더멘털적으로 엄청나게 수급이 개선되는 부분까지는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가격 반등 대비해서 좀 못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올해 안에, 제가 올해 하반기 때 뭐라 했습니까? 3,500선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명히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이 구간에서도 아마 우리나라 국장을 좀 비난하시고 그런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기서 이제 다 팔고 뭐 숏 배팅을 하신다든지 인버스를 타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아마 여기서 다 털려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아직도 여전히 코스피가 3,500선까지는 안착을 하고 다음 연도 상반기 때부터 해 가지고는 4,000포인트까지 한번 도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처럼 3,500선까지는 거의 다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또 이야기를 또 안 믿으실 분들은 인버스 치거나 숏 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기 싫은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코스피가 4,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시나리오에서 어떤 종목이 지수 캐리를 할 것인지, 지수 상승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결국에는 기업들의 전체적인
밸류가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것들도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기반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실적 성장이에요. 얘네들 실적 성장이 얼마나 많이 나와주고 있느냐가 우리나라 시장 지수 상승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있죠. 뭐 예를 들면 퓨처임이라든지 LG엔솔이라든지 요런 기업들의 매출액이 얼마나 상승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의 성장률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얘가 올라가려면은 지금 기업 가치, 기업의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애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봤었던 애들 중에 보시면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애들도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얘가 시가총액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준 종목인 거죠. 얘는 바닥 구간에서 18,000%가 상승을 실제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실적이 계속해서 점프업을 하고 또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니까 2020년부터 2027년도까지 7년 사이에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주가도 오를 뿐더러 우리나라 시가총액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LIG 넥슨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러우 전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637억에서 또 6,307억까지 올라가는 또 이제 7년 사이에 영업이익이 10배나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상승, 지수 상승에 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삼양식품도 이제 불닭볶음면 수출이 엄청나게 또 커지게 되니까 얘도 개별 시가총액도 올랐을 뿐더러 우리나라 지수 캐리하는데 영향을 또 많이 줬었죠.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 구간에서 10배 상승하는 종목을 굉장히 많이 찾고 싶어 해요. 이거를 속된 말로 이제 텐베거 종목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텐베거 종목이라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것만 보면 답이 나와요. 요거.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실적입니다. 실적만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들도 예전 실적 대비해서 10배 이상 가는 종목들이었습니다. 334억이 3,700억이 되고 637억이 6,300억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도 953억이 8,000억으로 뛰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죠. 코스피 지수가 3,500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실적이 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하나 둘씩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하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얘는 2020년도부터 성장을 한 애가 아니에요. 오히려 적자를 더 보다가 2025년도에 다시 흑자전을 하고 나서 1년, 2년 만에 영업이익이 41배나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 앞서 보여드렸었던 이런 종목들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은 애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습니까? 지금 단기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고 돌파가 나와주기 직전이죠. 지금 그 지점을 돌파하기 임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적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아까 봤었던 얘네들은 7년 동안 영업이익이 10배가 올랐었던 애예요. 근데 얘는 뭡니까? 2년 동안 영업이익이 41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바닥권에서 2200%, 3000%, 막 18000% 올랐지만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오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포스코 홀딩스에 뭐 물려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 추가 매수할 돈이나 아니면은 요거는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세요. 포스코 홀딩스에 들어있는 비중이 예를 들어서 한 80%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10%나 한 15% 정도만 덜어서 여기에서 던 다음에 그 비중을 여기에 한번 실어 보실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담아 보셔도 꽤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규 자금 아니면은 포스코홀딩스의 비중을 좀 옮긴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 포스코홀딩스 손절해라는 말이냐?'라고 들릴 수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 그 손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손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 '난 쪼금이라도 수익을 낼 확률을 높이고 싶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손절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손절을 빠르게 하고요.
수익이 나는 거 있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진짜 여기서 사 가지고 끝까지 들고 가는 사람들이 진짜 주식시장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리는 구간에서 손절을 짧게 잡고요. 오르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제 버티면서 끝까지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시장에서 부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나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손절은 진짜 건강하게 잘 쓰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지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1배 폭풍 성장의 초입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여러분들이 노리고 싶으시다면 신청을 하세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드릴 겁니다. 뭘 어떻게 드린다고요? 100% 무료로 드릴 겁니다. 근데 구독자만 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정 댓글 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은 태블릿 PC로 보시는 분들. 그분들은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되시고요. 나는 혹시나 컴퓨터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링크를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이 굉장히 빨라요. 요 링크 클릭하시고 넘어가는 화면에서 전송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바로 정상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순차적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 여기도 있죠.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넘어가는 화면에서 전송 버튼만 클릭을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괜히 요번에 영상 처음 보신 분들한테 구독도 안 하셨는데 꾸준히 시청하신 분도 아닌데 그분들한테 이런 황금 같은 주식을 공짜로 알려드리기는 조금 뭐해서 요것만 하나만 받겠습니다. 구독 하나만 받고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번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나눠 드릴 테니까 구독만 꼭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이 이제 곧 10,000명이에요. 이제 저희 채널 1만 명이 목표이기 때문에 구독만 받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시장 지수가 못 따라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한 그런 구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한테 분명 말씀드려요.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비중을 뭐 추가 매수를 예전에 했었지만은 조금 덜어도 되는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던다고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기업을 매수하기 위해서 옮겨 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